자, 이번에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공산주의, 꼬민의 형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적인 형태, 재산의 공동 소유로서 물적 재산 공동체입니다. 자, 공산주의 사회는 처음부터 그 자신의 기초 위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생겨나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그것이 태어난 구사회의 모반을 지닌 사회로서 추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로부터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산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와 달리 다른 어떤 외부에서 그런 그 기원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원이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로부터 발생했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로 점차 이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전하니까 점차적으로 이어가니까 공산주의 초창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흔적, 자본주의 사회의 잔재가 남았겠죠. 그것이 바로 구사회의 모반이다. 그래서 그게 경제적인 잔재, 윤리적인 잔재, 정신적인 잔재. 정신적인 잔재라면 인간이 공산주의 사회 된다 해서 개인은 아직도 그 물질적 욕구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개인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잔재가 남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유라는 게 첫 번째 공산주의 1차 단계의 재산의 공동 소유, 공유라는 게 자본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기도 이제 그 최초의 가장 낮은 차원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다른 본질적 차이점은 개별 노동들이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 부분들로 존재한다. 즉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분. 개별 노동들이 총노동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어떤 결정을 하려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 의식적, 계획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생산수단에 의한 생산물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인들이 그 생산물을 가져가기 전에 공통으로 소유되는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생산수단의 대체, 감가상각. 생산수단, 이 기계가 10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1년마다 10분의 1씩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의 확대 재생산을 하려면 더 많은 원자재와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를 위한 그 예비금.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행정비용.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상비군이나 관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줄어든다. 반대로 이제 그 사회 공통을 위한 부분, 이 부분은 낮은 단계지만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연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어난다. 사회 공통의 과거에는 개인이 책임졌던 부분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다.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생계를 보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일단은 공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1차적인 형태, 공산주의 1차적인 형태에서는 그 사적 소유가 지향되는 것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화되고 완성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들이 그 지분을 갖게 된다.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 지분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재산에 대한 생산수단에 대한 지분 일부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사적 소유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편화되죠. 모든 노동자에게 확장된다. 그래서 욕망은
자본주의적 욕망은 극복되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다. 그래서 소외된 노동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확정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주주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나눠갔냐면 주식의 지분만큼 나눠갔죠. 그래서 소외된 노동, 이 노동에 대한 그 잉여 노동에 대한 그 수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그 수탈된 잉여 노동을 배분받는 게 지분에 의해서 배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배타적인 사적 소유가 공동의 소유로 전환된다. 이 공동체에서는 순전히 물적 지분에 따라, 즉 주식회사의 주식의 숫자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인적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 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생산 수단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지분을 갖는 소유 형식이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산 수단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가져. 근데 그 지분이 서로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1000분의 1, 어떤 사람은 100분의 1 이렇게 가지겠죠. 빈부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재산의 양에 근거한 재산 공동체이다.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억분의 1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겠죠. 그리고 10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부자일 거고, 이와 같이 그 재산에 관한 불평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를 나눠갔지만 그 안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물적 지분에 따라. 그래서 주식회사와 같이 철저하게 재산의 양에 근거한 재산 공동체이다. 그래서 재산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는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과 같이 물적 재산의 비율, 지분에 따라 나눠간다. 이러한 물적 공동체는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사적 소유의 귀결이다. 그렇죠. 오로지 그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주식을 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게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인격의 평등 이런 게 없다. 인격이 부정당한다. 그래서 인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은 공동체 내의 분배의 기준이 아니라 노동의 기준되는 게 아니라 재산으로 기준되죠. 지분으로서 소외된 노동으로서 여전히 착취의 대상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공산주의를 성숙하지 않은 공산주의, 그죠? 무사려한 공산주의, 조야한 공산주의다.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이 다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 근데 그 지분이 너무 불평등하다. 사적 소유의 최초의 실증적 지향, 즉 조야한 공산주의는 자기 자신을 실증적인 공동체로서 정립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사적 소유의 현상 형태다. 그러니까 그 물적 지분에 따라 빈부격차가 여전히 남아있죠. 전부 다 모든 구성원들이 생산 수단을 사유하려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빈부격차가 남아있다. 지분의 차이로 인한. 자, 두 번째 형태는 합의로서 협동조합이다. 인적, 물적 공동체다. 여기서는 이제 단순한 물적 재산 공동체가 아니라 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 공동체다. 그래서 공동체의 관계는 단순히 주식에 대한 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 인간관계, 서로의 상호관계에서도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공산주의는 비로소 2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재통합, 인간의 자기 내의 복규, 왜냐하면 물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도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자기 소유의 지향으로 인지한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의 그 사적 소유는 인적 물적 관계가 병존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로 물적 관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사적 소유에 감염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공산주의는 자신의 개념을 파악했지만 아직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인간적 자연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정당한 욕망은 다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적 기준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기준, 뒤에 나오는 물적 기준은 노동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의 양. 노동 시간의 양이 적다면 정당한 욕망이라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노동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돼. 근데 가족이 10명이야.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의 정당한 욕망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협동조합이고, 이런 협동조합에서 공동 소유 형태는 물적 관계인 공동 소유를 극복해가는 협동조합적 소유 합의다. 그래서 여기서 인적 물적 능력에 따라 일하고 물적 인적 지분 혹은 기여에 따라 배분받는데, 여기서 물적 지분이라는 거는 생산 수단에 관한 재산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노동 시간을 얘기합니다. 노동 시간.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생산 수단을 공동체 전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볼게요. 협동적 소유에서는 공유와 달리 일단 생산자들이 서로 협업 관계가 있죠. 주식회사에서는 내가 삼성 주주를 가지고 있으면 삼성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삼성 주주를 가지고 있으면 삼성의 근로자다. 그래서 삼성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주관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삼성에 있어서 종업원 지주제, 그러니까 종업원이 삼성전자의 종업원이 삼성의 주식을 일부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 협동조합은 그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소유자가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것. 즉 삼성의 종업원들이 삼성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도 같이 하고 있다. 즉 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협동조합이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는 인적 관계가 부분적으로 관철이 되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이 안에서는 폐기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소유자인 거예요. 자기가 노동자이면서 회사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구분하는데, 주식회사에서는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전부 다 소유하지 못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전부 다 소유한다. 이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소극적으로 철폐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철폐된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종업원 지주제, 그리고 협동조합은 종업원 자주관리로 된다. 자본주의로부터 갓 벗어난 이러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공장들의 자주관리, 또 직접민주주의, 교육과 훈련, 이런 인적관계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생산자들의 정치적 문화와 지적 능력이 향상된다. 그래야지 이제 물적 관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인적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위계 질서를 부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 회사 내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처럼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다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관리에서 직접적 민주주의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프루동이 바로 협동조합을 주장했는데, 프루동은 수공업자입니다. 인쇄수공업자, 인쇄공, 숙련공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뭐냐면 노동자가 8시간을 일하면 자본가가 4시간을 일한 걸 뺏어가고 나머지 4시간만 주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신이 기여한 만큼 전부 다 배분받지 못하는 분배의 불공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프루동에 의하면은
그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면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본가가 되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고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영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일한 거를 다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의 불공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